네, 안녕하십니까. 칼만 대표 김준호입니다. 네, 네, 그 저희 회사는 그 로봇 기술 기반으로 하는 회사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다양한 이제 로봇 액추에이터나 핵심 부품, 서비스 이런 영역들을 조금 경험하면서 그 로봇이 최근에 이제 하고 있는 사람을 어느 정도 리플레이스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이제 어떤 인건비나 이런 거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단순히 이제 그런 비용적인 이제 사람의 레이버 코스트적인 측면의 접근보다도 이제 인간의 어떤 능력을 좀 확장하거나 좀 기존에 불가능했던 것들을 이제 가능하게 하는 영역들을 로봇 기술을 가지고 하는데 좀 관심을 가지고 사업들을 해오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인더스트리나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조금 접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원자력 발전소 같이 좀 되게 익스트림한 구역에서 이제 방사선이나 여러 가지 고소 작업, 밀폐 구역, 약간 이런 환경에서의 로봇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알게 돼서 로봇 쪽에서 이제 그런 쪽을 위해서 로봇들을 많이 개발해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결국 로봇들을 도입하는 어떤 모티베이션적인 측면들에서는 이제 비용적인 측면을 조금 절감하거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아니면 인구 자체가 이제 절벽이 돼서 이제 고용 자체가 조금 어렵거나, 아니면 이제 그 중대재해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적인 요소에 의해서 로봇들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시도들이나 이런 내용들이 기술적인 부분들이 이제 또 핏이 맞아서 조금 더 움직임들이 활발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대략적으로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 저희는 이제 우선 그 뭐 수중에서의 작업, 그리고 파이프라인 안에서의 어떤 작업, 인파이프, 그 다음에 이제 방사선이 있는 구역, 그리고 방위산업적인 측면에서 로봇들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 그런 영역들은 공통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사람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거나, 그런 이제 인프라 에셋 자체가 굉장히 고부가 가치라서 어떤 문제가 생긴 부분들에 대한 이제 임팩트가 큰 영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저희는 이제 파이프라인 인스펙션, 그다음에 방사선 측정이나 그 원전의 해체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수중 방사능이 포함된 수중에서의 작업들을 위한 로봇들을 개발해오고 있었고요. 그 중에서 이제 파이프라인 검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원자력 발전소에서 저희가 지금도 검사를 하고 있고, 특정 이제 시나리오 이벤트가 있었을 때도 관련된 내용들의 원인을 로봇을 통해서 빠르게 찾고, 규제 기관이나 아니면 원전 이제 그런 인스펙션적인 측면에 대한 대응들을 굉장히 많이 한 사례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로봇들은 결국에는 뭐 원자력 발전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이지 않는 이제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물이나 뭐 수도, 가스 여러 가지 라인들이 우리 일상생활의 지하에 많이 매설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토목공사를 하기에는 이제 비용이 너무 비싸죠. 그런 내용들을 토목공사 없이도 로봇을 통해서 굉장히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솔루션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싱크홀들도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로봇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오늘 조금 더 얘기하려고 하는 로봇은 이제 수중 로봇인데요. 수중 로봇 같은 경우에는 물속에 들어가서 어떤 부분들을 이제 움직이면서 센서나 카메라 같은 것들로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확인하는 그런 로봇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좀 다르게 하는 로봇 부분은, 그 우리 로봇은 이제 문제를 확인하는 솔루션은 사실 글로벌하게 어느 정도 존재를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개발한 그런 로봇들은 문제를 확인만 하는 게 아니라 해결까지 가능한 양팔이 달려있는 휴머노이드 타입이라는 부분이 크게 다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른 로봇들은 저희가 다중 로봇이나 드론을 통해서 방사선 데이터를 취득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글로벌하게 이제 인더스트리얼 다이버가 한 3.8만 명 정도 지금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임금이나 뭐 여러 가지 비용들도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작업자들이 노출되는 어떤 위험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제 크게 있다는 부분인데요. 그런 작업자들은 수중에서의 작업을 하게 됐을 때 보통은 이제 커플로 작업을 하게 되고 2인 이상 한 조로, 그리고 잠수병이나 수심이 들어갔을 때 어떤 리스크 때문에 작업 시간에 굉장히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중에서 필요로 하는 작업들이 최근에는 뭐 선박에 뭐 하부에 마약을 달아서 숨겨오는 경우는 이제 통관, 세관에서도 필요한 경우들이 있고, 산업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중 시설에 대해서 비파괴 검사나 여러 가지 작업들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군이나 이제 여러 가지 군대에서는 이제 폭발물이나 EOD 작업들을 필요로 하는 내용들이 글로벌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중에서의 어떤 작업들이 복합적으로 필요한데 저희 로봇은 그래서 좀 컴팩트한 사이즈로 만드는 것이 좀 어느 정도 핵심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오프쇼어 인더스트리라고 해서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 예를 들면은 뭐 석유를 시추하는 이제 업스트림이나 이런 영역들을 보면 굉장히 큰 로봇들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깊은 바다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 로봇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로봇들은 이제 상업용 차량보다 크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장비보다 더 큰 형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용 선박이나 전용 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저희 로봇은 이제 휴먼 스케일로 만들어서 한 2명에서 3명 정도가 실제 인더스트리얼 다이버들을 대신해서 로봇을 디플로이 할 수 있는 레벨로 저희는 개발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접근성 자체의 허들이 기존과 많이 달라지고 있고 이런 폼팩터 형태로 로봇을 제공하기 위해서 준비된 업체들이 글로벌하게 지금 저희가 굉장히 좀 독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사실 앞서서 그런 조난이나 재난에 대해서도 이제 그 인원 자체가 굉장히 많았는데 수중 영역은 그 위험도 자체가 조금 많이 높죠. 그래서 이제 사람은 이제 숨을 물속에서 쉴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인원들이 실제 물속에서 이제 발생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고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사진처럼 저렇게 선박에 들어가서 수색을 하거나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온도 문제가 되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숨을 못 쉬는 정도가 아니라 온도가 낮은 것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데 들어가서 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사람 대신에 이제 로봇이 들어가게 되면 좋은 부분들은 좀 안전하게 작업을 당연히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수월하게 좀 더 빠르게 선제적인 대응을 해서 그 안에 결국에는 사람이 들어가더라도 내 안에 이제 내포하고 있는 어떤 리스크나 작업들에 대한 수준들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게 저희가 볼 땐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저희는 그 해경이나 해군 쪽에 대한 수요가 이제 국내에서는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수중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의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된 시신이나 여러 것들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그 실제 들어가는 사람들이 겪어야 되는 어떤 어려움들이 단순하게 어떤 생명에 대한 리스크 외에도 이제 트라우마적으로 사실 그런 보기 힘든 장면들을 계속 직접 다뤄야 되고 만져야 되고 이러는 일들이 로봇을 통해서 이제 꼭 사람이 해야 되냐 이런 이슈들에서 저는 계속 퀘션을 제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로봇들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이제 지자체나 아니면 기관들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KPI나 예산들을 분배를 해서 로봇을 통해서 사람을 대신해서 어느 정도로 이제 운영성이나 실제로 작업하는 시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걸 통해서 도움받은 내용들에 대한 KPI들을 형성을 하고 모티베이션을 계속 지자체나 아니면 소방이나 군 쪽에서 기관들에서 그 단순하게 그냥 비용 얼마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한 어떤 임팩트 팩터들을 가지고 준비를 하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칼만 김준호 대표였고요. 발표는 저희는 짧게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